세상에선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미국의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 살해에 대한 이란의 복수 위협과 두 국가 간의 긴장 구조로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뉴질랜드 방어군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라크 타지 군 주둔 지역의 뉴질랜드 비전투 병력 40명, 그리고 바그다드에 5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방부는 타지 캠프에서 뉴질랜드군 45명을 C-130 허큘레 수송기를 준비해 철수시킬 계획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라크에서의 훈련 활동은 중단됐고 군인들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외무부 장관은 중동 지역의 초긴장 상태가 심히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파병 군인과 외교부 직원들의 안전 상황과 그 어떤 위험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군 철수 계획이 이라크 정부의 외국 파병군 철수 요구에 따른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크 미첼 국방부 대변인은 여전히 알카에다나 IS의 위협은 존재하므로 뉴질랜드 정부는 이라크 정부가 외국 파병군에 대한 결의를 이행할 것인지 또는 국제 안전 유지 요구를 따를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의 외국 파병군 철수를 이행하면 미국은 이라크에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2019년에 뉴질랜드에서 신생아 이름으로 가장 널리 쓰인 것은 여아는 아멜리아 그리고 남아는 올리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공개된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아멜리아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그리고 2017년과 2018년에 1위였던 샬럿을 누르고 가장 많은 신생아 여아의 이름으로 등장했습니다. 한편 남아의 경우에는 올리버가 지난 7년 동안 내리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노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마오리 이름으로는 미아와 니카우가 각각 여아와 남아 이름들 중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독서 장애인을 위한 국제조약인 마라케시 조약 이행으로 독서 장애에 있는 사람들이 활자 저작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비준한 후 2년 반 만인 일요일부터 이 조약의 효력이 발생해 약 10%가량의 세계 활자 저작물이 점자나 오디오북의 형태로 보급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라케시 조약에 체결한 88개국은 활자 저작물을 모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 재생 배포해 자유로이 공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카멜 세플로니 장애부 장관은 약 10% 세계 활자 저작물이 독서 장애인들의 접근 형태로 변환돼 이처럼 소외됐던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저작권 보호 측면에서 볼 때 활자 저작물의 형태 변환과 재생, 배포 추적에 따른 가이드라인도 없고 작가의 작품에 대한 대가 지불 없이 디지털 파일로 일단 재생되면 디지털 파일이 독서 장애인들에게만 제공된다는 법적 확인 제약도 없어 출판업계와 작가들에게는 큰 우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작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활자 저작물 제작에 투자하고 독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단체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면서 MBIE 대변인은 저작권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했습니다. 화카리 화이트 아일랜드는 지난 12월 폭발한 분화구를 통해 여전히 뜨거운 가스와 증기를 분출하면서 활발한 화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GNS 사이언스 연구진들은 어제 2명의 실종자를 포함해 17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지난 12월의 화산 분출 이후 화산 활동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화산 경보 수준은 여전히 2등급으로 위험한 상태이지만 12월의 화산 폭발 이후 적외선 감시 결과 증기와 가스 분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더 이상의 폭발은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GNS 전문가는 GNS 관계자들이 화산 활동을 여전히 정상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말하고 관계 직원들의 진입에 대해서도 다음 달에 상황을 다시 점검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초대형 크기의 저기압이 뉴질랜드의 자리를 잡으면서 이번 주는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과 쌀쌀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초대형 저기압 세력은 인근의 다른 저기압 세력들을 흡수해
호주보다 더 큰 크기로 채텀 아일랜드 남동쪽에 중심을 잡고 호주의 타스만의 동부 지역까지 그 세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기상 전문가는 밝혔습니다. 그 크기가 클 뿐만 아니라 저기압 세력도 강해 남극해로부터 차가운 공기를 끌어들이면서 이번 주 야외 캠핑이나 야외 활동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리 반갑지 않은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상청인 맷 서비스도 강한 바람과 낮은 기온으로 야외 활동을 하거나 할 계획인 사람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남섬 지역과 북섬 남부 지역에는 시속 120km가 넘는 강한 바람이 계속되고 오클랜드 지역도 시속 60km의 강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인 수요일까지는 전국적으로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일부 산악 지역에서는 한겨울의 체감 온도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섬 네이피어 북쪽에 위치한 탕구이오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이미 4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5분경 산불 발생 신고가 접수돼 화재 긴급 뉴질랜드는 5대의 헬리콥터, 2대의 비행기, 11대의 소방차가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자정까지 산불이 난 현장은 최대 시속 120k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산불이 계속 확산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갖추지 않고 경험도 부족한 상황에서 모투에카 강을 따라 카약을 즐기려던 넬슨의 한 일가족이 큰 위험에 빠질 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색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의 급류 지역에서 일가족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여성은 카약이 뒤집혀 급류로 쓸려 내려갔고 10대에 따른 급류로 바위에 부딪혀 바위 틈에 끼어 있었으며 이를 본 아버지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전화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 경찰은 일가족 모두 무사히 구조됐지만 4명 모두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고 바닷가나 호수 등 잔잔한 물에서 즐길 수 있는 카약으로 강 급류를 타려는 위험한 시도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또 야외 활동을 즐기려는 사람에게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록 모투에카 강은 2등급으로 비교적 쉬운 급류타기 하천이지만 경험이 충분하지 않거나 장비가 급류타기에 맞지 않고 이 지역 특성을 잘 알지 못한다면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고 이 지역 구조자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그는 또 급류타기를 원한다면 지역 카약 클럽에 가입해 숙련되거나 경험이 많은 다른 멤버들과 같이 즐길 수 있기를 추천하며 가족놀이용으로 제작된 카약으로는 하천 급류타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손님들의 정직과 양심을 바탕으로 제공하는 PYO, Pick Your Own 서비스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뉴질랜드 PYO 전통이 사라질 수도 있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해밀턴 외곽 지역에 있는 예올드 베리팜은 대중들에게 여름에 PYO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지 않거나 직접 딴 딸기에 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농장주를 실망시켜 PYO 서비스 제공 여부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여름 왕가누이와 말보르의 베리 농장들은 이러한 행위들은 절도 행위라면서 PYO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베리 농장주들은 대부분의 정직하고 양심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농장을 방문해 농장을 배려하면서 즐겁게 베리를 수확할 수 있는 모습에 기쁘다고 말하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동이 대부분의 양심 많은 사람들을 매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0원 98전, 한국에서 보낼 때 788원 78전, 한국에서 받을 때 773원 18전입니다.